네, 오늘 제가 설명드릴 논문은 모바일 넷 V2라는 논문이고요. 부제로 Inverted Residual Sand Linear Bottlenecks라는 어, 제목을 갖고 있는 논문입니다. 구글에서 발표했고 2018년 CVPR에서 발표됐던 논문입니다. 지난주에 엠나스넷 할 때도 여러 번 언급이 됐었고 해서 한번 리뷰를 해보게 됐고요. 네. 관련된 논문은 모바일 넷 V1이 있죠. 그래서 이거 제가 지난번에 일기 때 발표했었는데 여기 링크를 가보시면은 잘 모르시는 분들은 가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셔플렛도 뭐 자세하게 나오진 않는데 이제 비교되는 대상으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셔플렛도 사실 제가 발표했었는데 네, 참고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에서 처음에 인트로덕션이랑 릴레이티드 워크를 간단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뭐 하고자 하는 얘기는 다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 모바일 넷이나 뭐 그 더 이전에 스키즈넷이나 뭐 셔플넷이나 뭐 엠나스넷이나 다 마찬가지지만 지금까지 CNN이 발전해 오면서 굉장히 성능을 올렸지만 반면에 굉장히 높은 컴퓨테이셔널 리소스를 요구하는 그러니까 연산량이 굉장히 많고 메모리 사용량도 많고 이런 문제가 있었다는 거고 그리고 최근에 이제 그 나스 계열의 뉴럴 아키텍처 서치가 계속 연구되고 있지만 걔네들도 이 논문 나올 때까지만 해도 걔네들의 단점도 네트워크 자체가 굉장히 복잡하다는 거죠. 그래서 예전 나스에서 찾아낸 그런 아키텍처들 보면은 사실 딱 봐도 진짜 복잡하거든요. 그래서 모바일에는 좀 적합하지 않다. 그래서 이제 모바일에 적합한 모바일 넷에 계속 페이퍼를 내고 있다. 뭐 이런 얘기고요. 그래서 모바일 넷 V1을 간단하게 복습을 하고 가면은 모바일 넷 V1의 핵심 아이디어는 뎁스와이즈 세퍼러블 컨볼루션이에요. 그래서 여기 왼쪽 그림을 가지고 간단히 보면은 이게 지금 요 세로 방향이 채널이라고 할 때 뎁스와이즈 세퍼러블 컨볼루션, 뎁스와이즈 컨볼루션과 포인트와이즈 컨볼루션 두 개로 나눠지고요. 뎁스와이즈 컨볼루션은 이렇게 채널을 하나씩 떼어가지고 그 채널 하나에 대해서 컨볼루션을 한 다음에 각각 다른 필터로 컨볼루션 한 다음에 그걸 다시 컨캐티네이션 하면은 그게 뎁스와이즈 컨볼루션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거를 포인트와이즈 컨볼루션. 포인트와이즈 컨볼루션은 그냥 원바이 원 컨볼루션의 다른 이름인데 그래서 원바이 원 컨볼루션을 하면 이렇게 한 게 마치 그냥 스탠다드 3x3 컨볼루션을 하는 결과와 똑같이 되는 거죠. 대신에 컨볼루션을 우리가 스탠다드 컨볼루션은 3디멘저널에서 컨볼루션 연산을 하는데 그때 이렇게 스페이셜한 방향, 가로 세로 방향의 2D와 이 채널 방향의 1D로 팩토라이제이션을 해서 두 개로 나눠가지고 요게 이제 가로 세로 방향으로만 하는 거고 얘는 가로 세로 방향으로는 고려 안 하고 채널 방향만 고려해서 하는 식으로 해서 네, 그걸 두 개를 분리시키면서 연산량 같은 거를 많이 줄인 모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바일 FE1에서 이제 연산량을 얼마나 줄일 수 있는지를 비교를 하는데 노테이션이 뒤에도 이게 나오기 때문에 간단하게 여기서 보면은 어, 입력이 다 i라는 게 붙은 게 입력이고요. 그래서 세로, 하이트, 위스 그리고 d가 뎁스 혹은 채널이고 그리고 컨볼루션 연산을 해서 k 곱하기 k 3x3이면 k가 3이겠죠. 요 연산을 해서 나오는 출력이 가로 세로는 변하지 않고 그 다음에 채널 수만 DJ로 바뀌는 이런 연산을 했다고 했을 때 지난번에 엠나스넷에서도 설명을 굉장히 잘 해주셨는데 연산량 계산할 때는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이렇게 아웃풋 기준으로 아웃풋이 요거잖아요. 아웃풋 요만큼인데 요 아웃풋 한 픽셀을 계산하기 위해서 컨버전 필터가 한 번 연산을 해야 되니까 컨버전 필터 사이즈가 요만큼이죠. 한 개 사이즈가. 그래서 요거 두 개를 곱하면은 네, 연산량이 나옵니다. 그래서 뭐 그냥 여기 있는 숫자들을 다 곱하는 거랑 뭐 사실 다르진 않는데 그 다음에 뎁스와이즈 세퍼러블 컨버전에서는
일단 뎁스와이즈 컨볼루션을 할 때 요게 출력이 되고 출력 사이즈가 입력 사이즈랑 똑같았죠. 그리고 그때 그 커널은 채널이 하나인 거니까 3 곱하기 3 커널이면은 이게 그냥 채널이 1이니까 k 곱하기 k 곱하기 1이겠죠. 그래서 요만큼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원바이원 컨볼루션은 여기에서 k가 1인 경우를 생각하면 되니까 네, 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만큼이고 이걸 나누면은 이 정도 되는데 우리가 보통 3x3 컨볼루션 쓰면은 여기 k 제곱이 9가 되고 여기는 이제 아웃풋 채널의 수인데 아웃풋 채널 수가 보통 우리가 채널 수를 작아도 아무리 작아도 16이나 32 뭐 이 정도로 쓰죠. 그리고 크면은 막 1000이 넘어가니까 보통 이게 더 도미넌트해지고 그래서 8분의 1에서 9분의 1 정도의 연산량을 갖는다 뭐 이런 식의 분석이 있었고요. 그래서 모바일랩 V1의 구조는 원래 이런 노멀 3x3 컨볼루션을 이렇게 뎁스와이즈 컨볼루션 그 다음에 원바이원 컨볼루션 두 개로 쪼개고 사이에 이제 이런 배치 노멀라이징 렐루를 집어넣는데 사실 이거랑 똑같은 구조가 이 바로 전에 나왔던 엑셉션이라는 논문에서 나오는데 엑셉션 논문에서는 사실 요 사이에 렐루를 쓰지 않는 게 좋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그래서 이게 약간 지금 같은 구글에서 나온 거지만 좀 다른데 어쨌든 모바일랩 V1의 구조를 보면은 이렇게 지금 여기 뎁스와이즈랑 여기 이게 원바이원 컨볼루션이죠. 요거 두 줄을 합쳐서 하나의 컨볼루션이 되는 겁니다. 네. 다음에 네, 그 다음에 여기 모바일랩 V1에서 또 나오는 게 위스 멀티플라이어랑 레졸루션 멀티플라이어라는 게 나와요. 근데 이게 V2에서 똑같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다른 게 아니고 위스 멀티플라이어는 레이어의 채널 수를 그냥 기본 저 네트워크를 1이라고 했을 때 그거의 4분의 3, 2분의 1, 4분의 1로 줄이는 거를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레졸루션 멀티플라이어는 이제 말 그대로 인풋 이미지 들어가는 이미지의 레졸루션을 일정한 비율로 줄이는 거를 얘기를 합니다. 여기까지가 모바일랩 V1에 대한 얘기였고요. 그 다음에 모바일랩 V2의 키 피처를 설명을 드리면 일단 V1에서 핵심이었던 뎁스와이즈 세퍼럴 컨볼루션은 그대로 여기서도 사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추가로 리니어 바틀렉이라는 컨셉과 인버티드 레지듀얼스라는 컨셉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거를 좀 하나씩 살펴보면요. 리니어 바틀렉은 이게 수학적으로도 좀 증명을 해놨어요. 그래서 그것까지 자세하게 설명은 하지 않을 건데 사실 시간이 없어서 아직 다 보지는 못했고요. 그래서 보면은 리얼 이미지를 인풋을 받았을 때 우리 뉴럴넷의 어떤 레이어들이 그 매니폴드 오브 인터레스트를 형성한다 라고 사람들이 다 생각을 한다는 거죠. 이거 굉장히 오래전부터 그렇게 생각을 해왔고 또한 이 매니폴드 오브 인터레스트는 굉장히 로우 디멘저널 서브스페이스로 인베딩 매핑이 가능하다라는 두 가지 가정을 가지고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두 가지 뭐 계속 길게 얘기가 나오고 결론적으로 두 가지 프로퍼티를 얘기를 하는데 첫 번째는 그 매니폴드 오브 인터레스트가 논제로 볼륨을 가지면은 렐루를 통과한 이후에 그러면 이거는 리니어 트랜스폼으로 만들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면은 우리가 렐루를 썼을 때 보면은 렐루가 음수는 0으로 만들고 양수는 그냥 y는 x니까 이거는 그냥 아이덴티티 매트릭스 곱한 거랑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어느 순간에 보면은 살아남은 애들 음수가 아니어서 살아남은 애들을 보면은 걔네들은 그냥 다 선형적인 리니어 트랜스폼 구조로 되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거 하나랑 그리고 이 인풋 매니폴드가 인풋 스페이스에 로우 디멘전 서브스페이스에 살고 있다면 그거 두 개의 이 프로퍼티를 이용해서 우리가 바틀렉 아키텍처라고 하죠. 로우 디멘전으로 채널 수를 줄이는 걸 할 때 그때 리니어 바틀렉 레이어를 쓰면은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는 렐루를 쓰지 않고 그냥 여기서 렐루를 쓴 게 결국 리니어 트랜스폼처럼 동작을 하기 때문에 네. 리니어 바틀렉 레이어를 집어넣으면은 효과적으로 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걸 실험으로도 보여주고요. 이 바틀렉을
쓸 때 거기에다가 렐루를 쓰면은 오히려 성능이 떨어지는 거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레지듀얼 블락인데요. 일반적인 이게 우리 레지넷에 있는 레지듀얼 블락이죠. 그래서 이거는 여기 써있듯이 와이드, 그 다음에 네로, 와이드. 처음에 들어가는 거는 채널이 많은 구조에서 원바이원 컨버전 바틀렉을 써서 채널 수를 줄인 다음에 거기에서 이제 필요한 3x3 컨버전 하고, 여기서 이제 레지듀얼 커넥션이 와서 끝에 와서 다시 더해져야 되니까 그거랑 디멘전을 맞추기 위해서 원바이원 컨버전 다시 채널을 늘리는 익스펜션을 뒤에서 하는 식으로 구성을 합니다. 그런데 이 논문에서는 이걸 정반대로 했어요. 여기 지금 요 원바이원 컨버전이 아까 앞에서 얘기했던 리니어 바틀렉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렐로 없이 그냥 리니어로 들어온 놈인데, 그래서 빗금 쳐져 있는 게 그런 의미고요. 그래서 얘는 바틀렉이라는 그 오퍼레이션을 할 때 우리가 큰 채널 수가 많은 거에서 작은 거로 갈 때 얘가 그 큰 채널에 있는 정보를 잃지 않고 다 담고 있다라고 가정을 하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그 정보를 다 담고 있는 거에서 레지듀얼 커넥션을 만들어도 문제가 없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추가로 뒤에서 얘기를 하지만 이렇게 하면은 메모리 사용량에 있어서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얘는 정반대로 처음에 작은 네로우에서 와이드로 갔다가 다시 네로우로 돌아오는 식의 레지듀얼 구조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앞에서 원래 레지넷에서 썼던 레지듀얼과 정반대로 만들었기 때문에 얘를 인버티드 레지듀얼스라는 이름을 붙였고요. 그래서 요거 두 개를 합치면은 이게 이제 모바일 랩 V2에서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빌딩 블럭이 만들어지는데요. 요 옆에 있는 그림을 보면은 좀 쉽게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처음에 들어오면은 입력이 들어오면 네로우 상태로 들어오면 원바이원 컨버전 익스펜션 레이어를 써가지고 채널을 키웁니다. 채널을 키우고 그 다음 배치 노멀라이제이션 하고 여기서 액티베이션 펑션으로 렐루6를 사용하고요. 렐루6는 참고로 이제 6 이상 되는 애는 다 6으로 세츄레이션 시켜버리는 구조를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3x3 컨볼루션 할 때 여기서 이제 뎁스와이즈 컨볼루션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뎁스와이즈 세퍼러블 컨볼루션은 앞부분에 있는 뎁스와이즈 컨볼루션 여기서 들어가고, 그 다음에 여기 배치 노멀라이제이션 렐루를 쓰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원바이원 프로젝션 레이어라고 해서 원바이원 아까 리니어 바틀렉 레이어가 여기 있는 거고요. 그래서 얘가 다시 채널 수를 줄여가지고 여기서 레지듀얼 커넥션을 만나서 덧셈을 하는 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중간에 채널을 얼만큼 팽창시킬 거냐, 익스펜션 얼마나 할 거냐라는 걸 익스펜션 팩터 T로 표현을 하고 있고, 이 논문에서는 이 T를 6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엠나스에서는 6짜리랑 4짜리 3짜리였나요? 정확하게 기억 안 나는데 그 두 개를 다 했던 것 같은데, 여기서는 이 논문에서는 6 하나로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논문에 나오기로는 5에서 10 정도로 하는 게 제일 성능이 좋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연산량의 수를 대충 계산을 해보면 여기서 이제 노테이션이 약간 바뀌었는데, 가로 세로가 HW고 그 다음에 네, 인풋 채널이 D'이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커널 사이즈는 K고 익스펜션 팩터는 T고, 그 다음에 아웃풋 채널을 D'이라고 했을 때 보시면은 연산량이 제가 파란색으로 표시한 게 아웃풋 부분이고, 빨간색이 그거를 계산하기 위한 컨버전 필터의 사이즈를 쓴 거예요. 그래서 맨 처음에 원바이원 컨버전을 해서 채널을 확장을 하잖아요. 그래서 채널 확장된 게 T만큼 확장되기 때문에 T배만큼 요게 이제 아웃풋 피처맵의 사이즈고, 원바이원 컨버전 필터가 1 곱하기 1 곱하기 D 프라임 한 개가 그 정도 그 사이즈잖아요. 그래서 여기 곱하기 D 프라임만 한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뎁스와이즈 컨볼루션 K가 3이라면 3 곱하기 3이 되겠죠. 그때 뎁스와이즈 컨볼루션은 요거의 아웃풋이랑 항상 같은 디멘전을 가지니까 얘도 아웃풋이 이거고, 그때 뎁스와이즈 컨볼루션 필터의 사이즈가 네 이렇게 되겠죠. 여기 D가 이 D 프라임 빠져야 되는데 제가 잘못 썼네요. 네. K 곱하기 K가 되겠죠. 채널이 1이니까.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원바이원 컨볼루션을 하는데, 원바이원 컨볼루션 할 때 나온 최종 아웃풋의 채널 수가 D 더블 프라임이니까 요게 피처맵 사이즈고,
그 다음에 원바이원 컨버션은 1 곱하기 1 곱하기 이때 앞에서 채널이 t 곱하기 d 프라임이었으니까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정리하면은 이런 식으로 나오고요. 사실 그냥 이 식만 비교하면은 항이 3개가 있기 때문에 모바일랩 V1에 비해서 연산량이 많은 것처럼 보일 수 있는데 모바일랩 V1은 앞에 요 원바이원 컨버션 하나 없는 구조죠. 그래서 더 많아 보이지만 실제로 보면은 채널 수가 뒤에서 테이블로 나오겠지만 채널 수가 모바일랩 V2가 더 적은 채널을 가지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네, 실제로는 얘가 연산량이 거의 한 60% 정도 수준이 됩니다. 그래서 그리고 여기서 논문에서 또 한 가지 얘기를 하고 있는 거는 네. 이거는 이제 자기네들이 어떤 해석 같은 건데 저는 약간 꼼보다 해몽 같은 느낌을 조금 갖고 있긴 한데 이게 이제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거는 익스프레시브니스랑 캐패시티를 잘 분리를 시켰다 네트워크 안에서 이 레지듀얼 블럭 안에서 무슨 얘기냐면은 네트워크 익스프레시브니스는 이 익스펜션 레이어에서 얼마나 이거를 채널 수를 늘려주느냐에 따라서 이 익스프레시브니스가 결정되고 모델 캐패시티는 여기 프로젝션 레이어에서 바틀렉에서 얼마나 줄이느냐 이거랑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뭔가 연산을 익스프레시브니스 계산한 걸 뎁스와이즈 컨볼루션에서 하고 여기 익스펜션 프로젝션 요거는 이제 그 모델 캐패시티를 조절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게 이제 안에서 분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다른 애들 같은 경우에는 그게 다 같이 뭉뚱그려져 있었는데 그냥 아웃풋 채널이 얼마냐에 따라서 아웃풋 채널이 크면은 캐패시티도 커지고 익스프레시브니스도 커지고 반대로 작아지면 그게 반대로 됐었는데 얘네는 중간에 이런 구조를 통해서 여기서 따로따로 컨트롤 할 수 있게 만들었다. 이게 굉장히 앞으로 뭔가 네트워크를 해석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될 거다라고 퓨처워크 같은 데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바일넷 V2의 전체 아키텍처는 이 표에 있는 것처럼 생겼고요. 첫 번째 컨볼루션은 그냥 노멀 스탠다드 컨볼루션이고 여기가 이제 이 표에 설명도 나와 있지만 간단히 설명드리면 T는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익스펜션 레이쇼고 C가 이제 채널 수예요. 각 레이어의 채널 수. 그 다음에 N은 이거를 몇 번 반복할 건지 그리고 S는 스트라이드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스트라이드가 2로 되면은 될 때마다 가로 세로가 절반씩 줄어드는 구조를 갖고 있고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듯이 첫 번째 레이어는 32개 필터를 사용하고 나머지 그 다음에 이어서 19개의 레지덜 바틀렉 레이어가 따라서 오게 됩니다. 네, 여기도 이제 그 하이퍼 파라미터를 아까 앞에서 설명드렸던 위스 멀티플라이어랑 레졸루션 멀티플라이어를 써서 이렇게 레졸루션을 96x 96에서 224x 224까지 키워가면서 실험을 했고 그 다음에 위스 멀티플라이어를 0.35부터 1.4까지 그러니까 채널 수를 늘렸다 줄였다 하면서 실험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제가 메모리를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구조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거는 사실 100% 맞다라고 제가 보기에는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얼추는 맞는 얘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이제 아까 그 바틀렉 레지듀얼 블럭이라고 하는 요 기본 구조 안에서 메모리를 언제 어디서 왔다 갔다 해야 되는지를 잘 생각을 하면 여기 지금 처음에 여기 넘어올 때 얘랑 그 다음에 마지막 부분에서만 메모리를 사용하면 내부에서는 이거 이제 보통 우리가 익스터널 메모리, 인터널 메모리 이렇게 갖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요 내부는 내부에서 처리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그냥 하나의 모듈로 보면은 메모리 오퍼레이션 요 처음과 마지막에 일어난다고 했을 때 요게 이제 작으면 작을수록 좋겠죠. 이 양이 적으면. 그러니까 이게 내로한 채널을 갖고 있으면 더 유리하다는 얘기입니다. 결국에는. 사실 실제로 뭐 예를 들면 TPU 같은 그런 어떤 하드웨어 액셀러레이터에서 수행을 할 때도 그 내부에 자체 메모리를 갖고 있고 이런 아웃풋 피처맵 같은 건 다음 레이어에 바로 인풋 피처맵을 사용하기 때문에 가능하면은 그 내부에서 처리를 하려고 해요. 메모리를 왔다 갔다 안 하고. 근데 그렇게 하더라도 이런 레지듀얼 커넥션이 있으면 이 처음에 사용했던 여기서 들어가기 전에 얘는 이거 연산하는 동안에 메모리에서 쫓겨나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 밖에 가서 가져와야 돼요. 여기 이 보라색 부분을. 그런 의미에서 보더라도 네, 밖에서 가져올 때 이 양이 적으면은 훨씬 더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그런 얘기를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total amount of memory가 바틀렛 텐서의 사이즈에 도미네이트 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더 지금 인버티드 레지듀얼 구조가 더 유리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거 좀 복잡한 얘기인데 네. 바틀렛 레지듀얼 구조에서 메모리를 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방법을 얘기를 또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보면은 여기서 원바이원 컨버전 하고 뎁스와이즈 3 곱하기 3 컨버전 하고 여기에서 이제 다시 원바이원 컨버전 하는데 그거를 A, N, B라고 썼어요. 사실 이 논문을 읽으면서 좀 마음에 안 들었던 거는 일단 1번은 오타가 많고 2번은 노테이션의 일관성이 없고 그런 디테일한 부분이 좀 이 논문이 나온 지가 꽤 됐음에도 아직도 수정이 안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거 같은 경우도 A가 지금 입력 부분이고 B가 출력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쓰면은 안 되잖아요. 사실 B가 뒤에 가고 A가 앞에 와야 A랑 X랑 먼저 연산을 하는데 어쨌든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여기서 이제 노테이션이 막 또 바뀌죠. A가 S 곱하기 S 곱하기 채널 K라고 했어요. 그래서 익스펜션에서 N으로 키우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뎁스와이즈 세퍼럴 컨버전 하는데 가로 세로가 S에서 S 프라임으로 바뀌는 거는 스트라이드를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나가는 출력 쪽에서 다시 N으로 바꿔서 네, 나가는 식으로 되어 있고요. 제가 이걸 잘못 썼네. 여기가 N이고 여기가 K인데 제가 자료를 만들다 보니까 저도 오타가 좀 있네요. 네. 어쨌든 N에서 다시 K로 나가는 구조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A랑 B는 여기서 정의하기에는 그냥 리니어 트랜스폼이고 N에다가 여기 중간에 렐루랑 뎁스와이즈 컨버전 렐루 이렇게 다 넣어놨어요. 그때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예를 들어서 여기서 원바이원 컨버전 해서 여기 익스펜션 할 때 익스펜션을 한 채널만 먼저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한 채널만 예를 들면 극단적으로 한 채널만 만들고 그 한 채널을 가지고 여기까지 가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 입력 채널이 한 채널이니까 여기에 뭔가 요만큼을 다 만들 수는 있지만 입력 채널만큼 다 들어와서 여기서 다 서메이션을 나중에 해야 최종적인 결과가 나오겠죠. 이 채널 우리가 컨볼루션 할 때 결과적으로는 네 그렇게 해야 되니까 지금 뎁스와이즈 세퍼럴 컨볼루션이기 때문에 이건 한 채널이면 여기 지금 한 채널 만들 수가 있고 그런 식으로 해서 나중에 원바이원 컨버전 결과를 할 때는 이 채널이 전체 다 필요하기 때문에 일단 여기 있는 한 채널만 가지고 여기까지 간 다음에 그 다음 두 번째 채널 만들어서 또 와서 여기서 더하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서메이션 형태로 할 수 있다는 거죠. 지금은 제가 한 채널로 설명을 드린 거는 T를 N이라고 한 거고 그냥 N 조각을 낸다고 하면은 몇 개 채널만 먼저 연산을 해가지고 보내는 식으로 하면 메모리를 좀 더 효과적으로 쓸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너무 잘게 자르면 캐시에서 CPU 같은 거에서 캐시가 있으니까 캐시에서 미스가 너무 발생해서 오히려 성능이 떨어지니 실험을 하니까 뭐 2에서 5 정도로 하면은 굉장히 메모리에 효율적으로 사용을 할 수 있더라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이 굉장히 뭐라고 해야 될까요? 디테일하고 다양한 얘기를 많이 하려고 하고 있어요. 일단 네트워크에 대한 구조는 여기까지가 다고요. 이제 비교를 하는 부분이 나오는데 여기서 비교하는 애가 나스넷이랑 모바일랩 버전 1이랑 셔플렛이랑 그 다음에 모바일랩 V2를 얘기하고 있어요. 모바일랩 V2는 두 가지 구조가 있는데 사실 셔플렛도 두 개의 구조가 있죠. 하나는 스트라이드가 1인 경우, 스트라이드가 2인 경우 두 개로 나눠져 있어요. 차이점은 스트라이드 1에만 레지듀얼 커넥션이 있다는 거죠. 스트라이드 2일 때 그럼 왜 없냐? 이거는 사실 설명은 안 되어 있는데 그냥 추측을 해보자면 스트라이드 2로 하면 가로 세로 줄어들기 때문에 여기서 레지듀얼이 커넥션이 날아갈 때 얘도 뭔가 연산을 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도 셔플렛도 보면은 여기서 에버리지 풀링을 하고 스트라이드 2로 하잖아요. 여기서 셔플렛에서는 그렇게 한 이유는 채널을 원래 보통 우리가 스트라이드 2로 어떤 연산을 하거나 뭐 맥스 풀링을 해서 가로 세로 절반으로 줄이면 채널을 2배로 늘리는 거를 그냥 습관적으로 하는데 그럴 때 그냥 오리지널 레지넷 같은 경우는 여기서 이렇게 올 때 이미 채널을 2배를 늘리고 여기서도 채널을 2배 늘려서 덧셈을 하죠. 그런데 얘네는 그 2배 늘리고 2배 늘리는 것도 사치라고 생각을 해서 그냥 한 배 한 배에서 여기서 그냥 컨캐티네이션 하는 식으로 했거든요. 근데 여기는
아예 그걸 이제 없앤 거죠. 여기서 이미 채널을 수를 여기서 익스펜션 할 때 채널 수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리고 원바이원 레이어에서 또 한번 조정할 거기 때문에, 그거에 맞, 그거에 맞게 여기서 레지듀얼 커넥션도 또 채널을 2배로 늘리는 거를 하기 싫으니, 그냥 안 쓴 것 같아요. 이게 스퀴즈넷 같은 구조에서도 이런 식으로 스트라이드 2에서는 레지듀얼 커넥션 없는 구조로 하는데, 이렇게 해도 성능에 큰 영향이 없는 걸로 추정이 됩니다. 네, 그래서 우선은 요 채널 수랑 메모리 사용량을 비교를 한 거예요. 요 세 개에 대해서. 그랬을 때 보면은 뭐 여기가 지금 1 뭐 이렇게 나오는 거는 아까 제가 앞에서 보여드렸던 그 복잡한 식이 있었던 트릭 있잖아요. A, N, B로 되어 있던 그 방식을 써가지고 이렇게 된 거고요. 나머지는 네,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제 디테일이 떨어진다는 게 이런 거 여기 K 붙어 있는 거 이런 거 다 오타인데 이런 거를 아직도 안 지우고 있어요. 아무튼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거는 모바일 앱 V2가 요 중에서 이제 채널이 제일 클 때, 그리고 메모리 사용량이 제일 많을 때를 잡은 건데, 전체적으로 봐도 얘가 제일 효율적이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래프로 연산량 대비 탑1 애큐러시, 이미지넷의 탑1 애큐러시를 보여주는데, 여기 지금 네모로 쳐져 있는 애들이 전부 다 모바일 앱 V2예요. 그 다음에 X로 되어 있는 게 나스넷이고, 동그라미가 모바일 앱 V1이고, 플러스가 셔플렛입니다. 이 그래프는 항상 왼쪽 위로 갈수록 좋은데요. 네모가 다른 애들에 비해서 특히 이제 모바일 앱 V1에 비해서는 완벽하게 왼쪽 위에 존재하는 걸 볼 수가 있고, 사실 셔플렛이랑은 아주 큰 차이는 없는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이런 모습이고요. 그거를 테이블로 표시한 게 이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여기 구글 픽셀 1 핸드폰에서 돌려서 실험을 해서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를 측정을 한 겁니다. 그리고 탑1 애큐러시가 있고, 여기 셔플렛에 없는데, 셔플렛에 없는 이유가 여기 밑에 나오다시피 이피션트랑 그룹 컨볼루션이 지원이 안 되고, 그리고 셔플링 오퍼레이션도 지원이 안 돼서 이거는 핸드폰에서는 돌릴 수가 없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제가 어떤 이제 웹사이트에서 발견한 건데, 이분이 아이폰에서 직접 돌려봤더라고요. 2개를. 그랬더니 네, 이게 몇 프레임 퍼 세컨드가 나오는지를 잰 것 같고요. 네, 이 정도가 나오더라. 그리고 성능도 더 좋더라. 연산량은 적고 파라미터 수도 적은데 성능은 더 좋고 속도는 더 빠른 된 거죠. 그 다음에 네, CNN의 요새 트렌드, 이 CNN 논문을 하면은 꼭 오브젝트 디텍션에 그 베이스가 되는 CNN으로 사용을 해가지고 오브젝트 디텍션도 잘한다는 걸 보여주는데, 여기서 이제 먼저 SSD 라이트라는 거를 소개를 하고 있어요. 원래 SSD가 이렇게 생겼고요. 싱글샷 멀티박스 디텍터가 이렇게 생겼고, SSD 라이트는 뭘 하는 거냐면 여기에서 이제 얘네가 바운딩 박스에 대한 거를 여기서 뽑아가지고 가져가는데, 중간중간에 피처맵에서 뽑아서 가져가는데, 이때 보면 하는 연산이 3 곱하기 3 컨버전 연산을 하거든요. 그냥 이 연산을 다 뎁스와이즈 세퍼러블 컨버전으로 바꾼 거예요. 그게 SSD 라이트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연산량을 굉장히 많이 줄이는 거를 볼 수 있죠. 파라미터 수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오브젝트 디텍션에다가 적용을 했을 때, 이게 이제 기존의 오브젝트 디텍션 유명한 SSD나 율로 원샷으로 하는 애들, 네, 원스텝으로 하는 애들이고, 그 다음에 모바일 앱 V1에 SSD 라이트 했을 때, 모바일 앱 V2 SSD 라이트 했을 때 성능이 거의 비슷하죠, 이미. 그리고 네, CPU 시간도 여기 나와 있고, 그런데 연산량이나 파라미터 수가 얘가 더 작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시멘틱 세그멘테이션 결과입니다. 여기서는 밑에 나와 있듯이 딥랩 V3를 사용을 했고요. 네, 레지넷에 사용한 거에 비해서 성능이 약간 낮지만 파라미터 수나 연산량이 비교가 안 되죠. 뭐 이렇게 보면은 같은 거에서 봤을 때도 파라미터 수가 한 거의 30분의 1이고 연산량은 거의 40분의 1, 30 몇 분의 1, 뭐 이 정도 되니까요. 그래서 여기 지금 볼드로 되어 있는 게 자기네들이 생각할 때 이 정도면은 모바일에서 사용하면 좋지 않을까 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결과고요. 네, 늘 그렇듯이 결과는 항상 다 좋은 거를 보여주니까. 네.
이게 마지막 페이지인데, 아까 앞에서 리니어 바틀렉을 설명할 때 거기에 렐루를 쓰면 안 좋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그 결과를 보여주는 거고요. 렐루를 6를 썼더니 성능이 더 떨어지더라. 그리고 쇼컷 커넥션도 이렇게 바틀렉 사이에 지금처럼 모바일 V2처럼 바틀렉 사이에다가 그러니까 네로 채널 사이에 레지듀얼 커넥션을 넣는 게 익스펜션 된 채널 사이에 넣는 것보다 성능이 더 좋더라. 뭐 아예 없는 거랑 당연히 비교하면 더 좋고요. 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제 설명은 여기까지고요. 네.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네. 질문이 없으시면 좋네요. 빨리 끝나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